피내침. 나에 있어서 피내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 40 몇 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쉬는 동안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그 책자를 하나 주시면서 공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접한 게 피내침인데, 그 이후에 뭐 제가 군에도 가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피내침을 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에 있어서 피내침은 뭔가, 다른 침들 이렇게 있고 카이로프라틱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피내침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그 어떤 실기적인 부분에 어떤 그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누가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요? 거기요? 이 만져봅니다. 여기가 아파요? 아니, 좀 옆에요? 예, 여기군요. 그 자리에다가 피내침을 꽂아주면은 상당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저로서는 개인적으로는 재미도 붙고 그 사람에게는 도움도 되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피내침을 단적으로 한번 표현해보라 하면, 그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고, 또 애민정신과 어떤 성실성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피내침은 또 너무 이게 작은 침을 깊숙이 놓지도 않고 피부 표면에만 살짝 이렇게 놓기 때문에, 기존의 그 의료계에서는 참 이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예? 어떻게 극적으로 팍 효과가 나가지고 그냥 또 몸에 좀 부담을 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치료적인 행위라 이게 보아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본 의료계에도 이게 전달이 되었지만 조금, 좀 각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내침들이 소외된 상태에서 그래도 그 맥을 놓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했던 것들은, 재활 침구인들이 또 몇 분이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제 조금 피내침의 그 개요랄까, 뭐 특징, 뭐 악통점에 대한 그 내용들 조금 다뤘어요. 이번 세미나는 조금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충주, 청주, 충주, 대전, 또 서울, 부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각자 그 어떤 그 임상에 좀 자신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자기가 아파서 그냥 어떻게 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피내침의 특징을 제가 그 교수한 중에서 조금 먼저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피내침은 피부 속이죠. 표피 말고 그 안에 피부가 있어요. 그 아래는 또 이제 지방, 피하 조직, 그 다음에 근육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피부 속에만 이렇게 딱 놓는데 왜 피부에만 놓습니까? 피부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신경이 제일 예민하게 많아요. 이 천기하고 대기, 그리고 나하고 경계를 이루는 껍질이거든요. 면이에요. 접선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만남의 에너지. 거기다가 탁 꼽음으로써 이 감각의 총화가 뭐예요? 바로 뇌지요. 뇌하고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내침은 어느 정도 깊게 놓는다? 아니고 아주 얕게 놓는다? 보이게? 그건 아니에요. 피부. 그래서 진짜 피부, 진피라고 하죠. 진피층에 막 놓는 것이죠. 길이도 한 뭐 3cm, 5cm, 7cm에 되게 세 종류 있는데, 조금 길면은 착용감이 좀 안 좋고, 짧으면 조금 자극이 좀 약하고, 뭐 무난한 것이 한 5 내지 7cm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근데 다른 침과 달리 피내침은 꽂고서 빼는 게 아니고 꽂아놓고 반창고로 딱 덮어줘요.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빠지지도 않고 더 들어가지도 않고. 고정시키면 뭐가 장점이 있어요? 침 맞으러 가면은 침 넣을 때는 이게 침의 작용이 있지만,
침 빼고 가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알아서 그 치료를 해내야 되죠. 그런데 만성병 환자 또 많이 아픈 분들은 지금 당장 침보다는 아까 피내침을 넣고 거기다가 반창고로 붙여서 귀가시켜요. 안녕히 가세요. 편히 쉬세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보내면 하루, 이틀, 3일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기간 치료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피내침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샤워도 하고 뭐 때를 밀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활동하고 또 어린이들에게도 놀 수 있고 별로 부담 없어요. 야 봐라 탕 놓고 괜찮지? 좋아질 거야. 바로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게 부착되어 있는 동안에 좀 길게 효과를 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장점이겠습니다. 그러면 침을 어디다 놓습니까? 네, 그게 중요해요. 아무 데다가 놓는 게 아니에요. 피부의 특징에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접어지고 그러잖아요. 이 주름 방향으로 이렇게 주름 방향으로 주름이 있는 방향을 또 이렇게 최대로 긴장시켜서 왜냐하면 이 기가 표면으로 막 흐르려고 하니까 그 어떤 원심력적인 그런 작용으로 표면으로 기가 많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름진 것보다 완전히 구부려서 이렇게 팽창시켜서 탁 좌입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피니침을 놓고 이제 귀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효과가 당장도 나타나지만 또 이제 집에 가서도 계속 효과가 나요. 또 이제 좀 전문적으로 생각하면 피니침을 놓으면서 그 반대 운동기계에서는 여기가 아프다. 여기다 피니침 놨어요. 그러면 이 안 아픈 데에는 그것도 자극을 또 해주면 좋아요. 뭐 어떤 물리적인 자극, 침 자극 이런 것을 해주면은 그 시소처럼 이렇게 아팠다? 이걸 올려줘요? 안 아픈 데는 좀 내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를 증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를 놓느냐에 있어서 그 앞통점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앞통점은 그 하늘이 응해준다 해서 천응열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서 천응열을 잘 찾는데 천응열을 찾는데 근육계통에서는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 있잖아요. 트리거 포인트. 근육이 막 너무 무리하게 썼거나 또 너무 안 썼거나 너무 또 필요해서 젖산이 많이 쌓였거나 그럼 여기가 굳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통증을 다른 데까지 유발시켜 버려요. 그거를 이제 트리거 포인트. 방아쇠 있잖아요. 권총, 뭐 장총, 방아쇠 트리거 하면은 팍 나가서 효과를 주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트리거 포인트하고 압동이 운동기계에서는 상당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경락상으로 우리의 인체에 있는 고유 경락상으로 또 통증들이 나타나줘요. 그래서 그 경락을 좀 다스려다오 하는 그런 부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통점은 트리거 포인트적인 근육계통에, 그 다음에 경락계통에. 그러면 이제 압통점이 그거 말고는 달리 없나요? 예를 들어서 누가 어깨가 아프다 그래요. 어깨를 아무리 치료해봐도 잘 안 나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폐를 좌폐를 그 종양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시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또 가서 또 검사하고 또 받고 폐가 문제가 있어 놓으니까 압통점이 이 어깨의 불편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점은 폐를 도와주는 그러한 이런 경혈적인 문제라든지 뭐 견갑골 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자침해주지 않으면 그 근본 원인이 좀 깊숙이단 말이에요. 내장에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제 반드시 내장 관계에 대한 중요한 경혈, 대표적으로 유혈, 방광종 유혈 있잖아요. 그 경우는 폐유나 심유나 뭐 거름유나 이런 데를 좌우 비교해봐요. 아 그랬더니 이번에 임상 오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좌측의 가통점이 좀 더 나타나는 거예요. 폐의 문제니까 가운데 천정, 견갑골 한가운데 있죠. 천정도 좀 피내침을 놓고 그렇게 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움직여보고 또 하니까 조금 움직여요. 그러나 피내침을 꽂아뒀으니까
오늘 밤에도 내일 밤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주겠죠. 그런 이제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합통점들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잘 세 가지 근육계통에, 그다음에 경락계통에, 그다음에 내장계통에 이런 데를 탁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그 반응을 한다거나 할까, 탄성을 준다거나 할까 그런 면들이 작용되어 가지고 혈액순환 개선, 주위의 조직에 어떤 그런 케어 현상이 바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압통점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체 시술에 대한 것이 좀 나온 거예요. 오장육부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언급하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좀 시범을 보였고 또 많은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좀 귀중한 건데 조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하면 그 손에 있는 경혈보다 발에 있는 어떤 바탕성인 발에 있는 그 장부, 다시 말해서 엄지발가락에 비, 그 다음에 간도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발가락에 그 위경, 여태, 그리고 이제 규음, 넷째 발가락, 담경, 그 다음에 소지 발가락은 신장방광이에요. 지음과 내지음. 이런 데를 좀 진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체요법에 좀 써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또 이제 부천에서 오신 분이 이제 뭐 굉장히 뭐 그냥 요통도 있고 뭐 아래가 불편하고 자기는 뚱뚱하다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날씬해 보여요. 다리는 날씬한데 골반하고 복부하고 뱃살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이어가지고 발에서 한번 진단을 해보자. 굉장히 그 발의 바탕성을 도움 줌으로써 또 좋게 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딱 눕고 발가락을 최대로 구부리세요. 우물, 우물 해가지고 엄지발가락을 펴보고, 오른쪽, 왼쪽, 또 소지수 발가락도 펴보고 이렇게 그 가동성을 검사하는 거예요. 또 바다, 여기 막 정명유경 합에 이르는 것이 바다죠. 바다 이렇게 해서 또 구부려 봐요. 이렇게 탄성을 보는 거예요. 힘을, 파워를. 그랬더니 어느 발가락에 이제 좀 엄지 쪽에 좀 약함이 있고 또 반대쪽에 소지 발가락이 좀 약한 것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아눕게 해서 이제 다 이제 그 유혈을 진단을 눌러봤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9번, 10번 흉추에 있는데 간담이죠. 그쪽에서 한쪽으로 조금 더 압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를 해요? 피네침을 착 꽂아주고 근데 그 유혈보다는 좀 더 외곽으로 방광경체 이선 쪽에 압통점이 그분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탁, 예. 척추에서 유혈 쪽은 주로 이제 바깥으로 좀 놔주면은 신경전도상에 이렇게 그 원심성 그 신경이 나가는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좋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허리 아픈 곳, 다리 불편한 곳, 요혈들을 찾아가지고 피니침을 좀 붙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어나 보세요 해서 이제 좀 지내보라고 하니까 조금 좋네요 그래요. 지금 좋은 것은 지금 맛배기고 집에 가서 이제 지내보세요.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여기에 복부에 기혈이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도 좀 많이 하세요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압동점을 찾되 내장에 대한 것도 관련지어서 그 해당되는 오장육부의 어떤 좌우 균형이랄까 또 장부 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더 더하는 방법들을 이번 세미나에서 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임상은 이제 마지막 이제 클라이막스에서 이야기로 하고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피내침 넣고 진단하고 한 거를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기본적으로 해주는 어떤 그 처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전면이 있고 뒷면이 있고 그리고 또 측면도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복부 기본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부 기본방.
제일 우리 몸에 이제 복부에서는 이제 그 하복부 장기 있는 데가 있고 위에 흉곽이 있잖아요. 흉곽에는 단중에다가 이렇게 아래로 탁 하방으로 이렇게 피니시문을 꽂아주게 되면은 이 가슴이 울렁거린 거라든지 정신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정신 안정을 돕기 전에 기본 방이 하나 이제 그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호산 선생이 말씀하는 호산 1호라는 건데, 왜 자기 호를 걸고 호산 1호 첫 번째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그 천추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천추. 배꼽 바로 옆에 이천, 삼행지, 이천방 옆에 천추. 하늘천 지도리추. 굉장히 하늘과 땅의 어떤 그 열리고 닫힘의 문장석, 지도리가 장석이에요. 그런 천추를 바깥으로가 아니고 모아줘요. 이렇게 장기의 기운을 모아줘요.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먼저 놔도 되는데 중환을 놔줘요. 중환은 배꼽하고 이 명치하고 사이에 금상돌기 사이를 반 딱 갈랐을 때 가운데 중 위완 중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침을 넣는데 선생님 오른쪽에 나요? 왼쪽에 나요? 남자 여우로 할까요? 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놓을 때에는 우리 전신반응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광명수시침에서는 이게 경추고 뇌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팔이 뻗어요. 이거 바로 이 경추신경이에요. 경추신경. 합곡이라는 데죠. 합각. 쉽게. 합곡을 좌우를 딱 눌러봐가지고 보다 아프다고 하는데 양성 반응인데다가 그 방향으로 중환을 놔줍니다. 그러면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좌우를 놨으니까 위에 놨으니까 또 짝이 있어야 되겠죠. 아래 배꼽 아래에서 아픔점들을 주로 쭉 찾아봐요. 근데 주로 이제 기해 부위에 아픔이 좀 배꼽 주위로 가까이 좀 놔주면 좋아요. 기해를 넣는데 여기는 아까 중환을 놨으니 이리 놨으니 기해는 반대로 놓는다. 기를 좀 순환시키자. 천추에서는 모아준다. 이거 복부 기본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이번 세미나에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부는 이제 심폐기능, 오장육부 좋아졌어요. 자, 엎드려 누우세요. 혹은 앉으세요. 뒤로 돌라서. 그럼 척추가 있어요. 뇌하고 이렇게 경추가 있고 경추하고 흉추하고 경계. 뼈가 하나 톡 튀어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대추라 그래요. 대추. 대추하고 또 이렇게 쑥 내려가니까는 흉추 12개, 요추 5개, 17개 척추지요. 17초하. 거기는 쏙 들어갔네요. 거기는 골반하고 연결된다니까. 성골하고 연결된다니까. 거기는 성골의 상선. 대추와 상선을 기본방으로 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척추만 했을 때에는 같은 전신반응 좀 눌러서 아픈 곳, 양성화된 쪽으로 대추를 횡재하고 상선을 반대로 꽂아줍니다. 그 외에 이제 아픈 점, 특히 함몰흉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감안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전부가 다 좋은데 이걸 좀 측면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측면 지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연구하기는 애화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책자에 이제 실어놨더라고요. 애화점은 이 겨드랑이 액자 쑥 아래로 내려오고 우리가 유두, 응? 이방 하고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 거기도 이제 좌우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좌우에 아픈 쪽에 이제 넣는데 어느 방향? 여기에서는 견갑골이 있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놔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실제 이제 임상을 해보면은 애화점이 조금 더 위로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애화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애과점 하니까 조금 우리 고전의 이제 서적들을 보니까는 편작심서라는 책이 있어요. 편작심서의 뜸법이라는 책을 쭉 읽어보니까 아주 강조되는 혈이 중풍후유증이나 뭐 여러 가지 애가 쓰이는 게 식두라는 것이 있어요. 식두, 예? 먹을 식, 구멍두 잘 내려간다는 거예요. 막힌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 비경상에 있습니다. 비경상. 여기 이방 젖꼭지에서 외축으로 사선 외축으로 이렇게 좀 눌러보면 바로 얼마 뭐 그냥 멀리 앉지 않고 바로 옆에 조금 아래라든지 아통점이 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애가점하고 같은 그런 의미로서 사용하면 좋겠다 싶어요. 참고로 식두는 주로 좌측에서 강하게 그 어떤 반응이 온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방과 어떤 압통점과 압통증의 세 가지 분류 또 뭐 여러 가지 특징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좌측에 그 뇌수막염이 있다는 거예요. 뇌수막염이. 처음에는 뇌수막염인지 모르고 그 귀에 갔더니 평행감각에 혹은 또 어떤 무슨 그 종양 이런 것이 좀 눌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큰 병원에 이제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서 진단을 해보니까 그 의사는 제 소견은 뭐 이제 이거는 수막염입니다. 귀 쪽에 있는 수막이 조금 종양이 있어서 이건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자연의학을 좀 이게 의존하고 싶어가지고 수술 안 하고도 좀 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처방이라든지 뭐 골반 교정이라든지 피내침 올 때마다 피내침 단중 기본방 또 복부 기본방 척추 기본방 다 하고 그다음에 아픈 점들 특히 이제 골반에서는 이제 뇌폐쇄근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뭐 좀 포즈가 좀 이렇게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접어서 하고 막 이렇게 눕혀서 하고 가랭이 사이로 넣어서 하고 막 그런 방법을 쓰면 상당히 좋아져요. 지난번 세미나에서는 미골 쪽에 중심해가지고 미골 옆에 이렇게 성골호흡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압통점들을 이렇게 특히 차려 성골 구멍이 있잖아요. 4개. 두 번째 거 차려. 그다음에 거기 이제 뭐 소장류라든지 방광류라든지 이런 데 압통점 찾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좌측에 그 차료하고 그 아래에 상뇨 차료에다가 침을 꽂아서 여기다 구두침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뇌 문제, 평행이입 문제. 그리고 옛날에는 다리 안쪽만 아팠었는데 저리고 아팠었는데 요즘은 예? 그 발 외측으로 또 장단지 외측으로 이렇게 저리고 막 밤중에 깜짝 놀라가지고 잠을 깨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뇌에 대한 것, 신장하고만 관련되어서 어떤 조치를 했었는데, 지금 담 쪽하고, 담이 의외로 귀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담 쪽으로 이렇게 좀 다스리도록 해보세요. 그것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논 자리였지만은, 그 담경상에 현종이라는 데가 있어요. 절골. 그 외측 복숭아뼈에서 쭉 비골을 타고 올라가면 딱 뼈가 딱 끝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현종입니다. 현종은 이건 뇌 기능에 아주 좋아요. 거기가 8회열에는 수회예요. 수. 골수수. 골수. 골수수? 골수의 덩어리가 뭐예요? 바로 뇌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에서도 현종, 매달릴 현, 종, 땅땅땅땅 치면은 뭐가 깨어나요? 뇌에서 아, 아 이렇게 어떤 그 뇌를 좋게 해주는 또 내가 일깨워주는 건데 특히 그게 담경이에요. 그러니까 외치기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풍시자리 가르쳐 드리고 다 아시지만은 이렇게 누르니까는 더 아프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점이에요. 하고 또 이제 그 양릉천 비골소두 앞에 무릎 바로 아래 양릉천을 이렇게 눌러주니까 또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여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고 현종은 여기는 심호흡과 함께 내가 맑아지는 특히 귀를 싸고 있는 그 주변의 뇌 수막이 됐건 뭐이 됐건 병원에 가서 꼭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결심이 서면 받으시되 그 전에는 이렇게 좀 눌러서 좀 자극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담경상의 임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조금 더 해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싹 보냈어요. 근데 가면서 또 이제 남편이 이제 데리러 왔죠. 남편이 오시길래 아이고 지난번에도 수고하고 오늘도 수고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니 진짜 선생님에게는 이분이 그렇게 중요한 분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 얼굴이 밝아요 그래요. 자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착착착 걸어요. 좀 뛰어보세요. 펄쩍펄쩍 조금 뛰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면서 차 타는 데까지 배송을 이제 배웅을 해드렸는데 아이고 선생님 막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 마음에 그 어떤 그 응어리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치료가 안 되니까 치료를 집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마음을 착 놓고 이런 데를 부드럽게 한번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 3분 정도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임상 모델이 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제가 도움을 주고 다른 회원들도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참 이 피내침이 뭔가 하는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또한 실제적인 답을 보이는 것 같아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그 조금 좀 객관화시켰다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귀가를 했습니다. 예. 하여튼 더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두서없는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